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9일 일요경마, 서울경마보다 10개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또 기술 PCJ 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벤트, 오늘 이제 그 부산 그리고 그 서울 이 2세 그 신마들의 대접전, 오늘 이제 7경주에 브리더스컵 1400m 경주 상당히 또 뭐 빅매치 같아요. 네, 정말 빡빡해요. 재밌는. 이번에는 서울의 독주로, 이제 부산의 독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들어요. 역시 또 뭐 김영관 마방이 두 마리 얘기가 역시 강했다네. 먹가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 같아가지고 제가 추천 한번 드릴 거고요. 추천 경기를 가져갈 거고요. 자, 오늘은 근데 이 평소의 일요 경마 편성보다 오늘은 토요 편성보다 일요 편성이 더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상당히 재미있는 레이스가 많고 또 노릴 수 있는 말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박 의원께서는 2경주, 8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김태형 기자는 4경주와 9경주, 저는 5경주, 7경주 한번 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첫 경주부터 넘어가도록 하죠. 자,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으로 나와 있고요. 자, 9번 다이돌핀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뭐 7번의 프리트보이, 뭐 8번의 썬빅트가 좀 잡혔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인기만 접전이 어느 날 이렇게 보이십니다. 뭐 삼박배 싸움이죠. 9번, 8번, 7번. 뭐 9번만 다이돌핀 같은 경우는 선위권에서 움직여도 되는 마필이고, 뭐 앞으로 발전의 여지는 가장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다이돌핀 데려가야 되고, 프리티보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데뷔전 때, 뭐 신마 경주 때 제가 UC 추천 경주로 추천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정말 근래 보기 드물게 정말 속된 말로 개바람이 불었습니다. 뭐 먹을 거 하나 없이 입장을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던 만큼 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프리티보이는 이미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저는 안 보여준 8번 썬빅터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이 썬빅터 같은 경우도 뭐 잠재력 측면에서는 뭐 프리티보이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없는 그런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뭐 발주가 매끄러지지 못하면서 걸음만 재보는 그런 모습인데 뭐 한 차례 경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썬빅터가 이번 경기는 그 숨어있는 잠재력을 뿜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이번 주 1경주는 어느 정도 우열 자체는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7번 프리트보이, 8번 썬벡터, 9번 다이돌핀. 7번 프리트보이는 직전 경주 정말 심하게 바람이 불면서 안쪽에서 기가 막히게 레이스를 전개하고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고요. 8번 썬벡터도 기본적인 능력은 그리고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있습니다. 주행 검사 때 걸음은 생각보다는 심하겠지만 데뷔전 때 종반 걸음 괜찮았고요. 문세영 기수가 똥말이면은 주행 검사까지 받고 이렇게 세 번째 기승 안 합니다. 싹스는 분명 있는 마필이고 9번마 다이돌핀이 인기 1인데 뛰었던 내용 보면은 인정하겠습니다. 뭐 선입권 전개도 가능하고 순발력도 있고 그래서 저는 9번 놓고 7번이냐 8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987 중심 배당은 돌아갈 것 같아요. 이 세 마리 기본으로 밖으로 가져가 주시고 또 이 혹시 몰라도 이 신마들 레이스이기 때문에 변수가 된다면 이제 안쪽에서 기습이 가능한 말은 이제 이번에 슈퍼 탤런트 부중이 대폭 빠졌죠. 그리고 4번의 슈퍼 로얄도 데뷔전에서 큰 착차를 보이지 않았던 마필인 만큼 변수는 2번, 4번 두 마리 고배당으로 척해 주시고 주력권은 뭐 9번, 8번, 7번 세 마리에게 일단 집중이 되는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 오늘 처음 맞이하는 박남규의 추천 경주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이제 12번의 화이트선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3번의 뭐 마일드 캡틴이라든지 이번에 승리사랑 또 9번에 달려라 블랙홀 잡히는 편인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는 충만은 없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12번만 화이트선 직전 경주가 상태도 괜찮았고 조교도 강하게 시켰고 이빠이 승부했는데 막간의 근성 한 마리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뭐 이번 경주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13번만 마일드 캡틴은
마필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발주에 대한 불안 요소, 직전 경주는 운이 따라서 발주를 잘했는데 발주에 대한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바라면은 못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2번마 승리사랑, 2번마 승리사랑이 되겠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앞선이 좀 싸우다가 지금 날씨도 춥기 때문에 주로가 무거워졌다면은 막판 한 발로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이 2번마 승리사랑이기 때문에 주로를 좀 보고 2번마 승리사랑을 노려보는 게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빵랑이 외출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뭐 제가 관리형 마필 한두 역시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경주 조건도 상당히 좋고 또 1200이라는 경주 거리도 정말 마음에 들고 문제는 이제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하게 온 그런 마필 한두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경주는 뭐 믿을만한 인기마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복대봉 막공까지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화이트선이 이제 백광자마이기 때문에 또 근데 이제 백광자마 중에서 백광을 능가할 말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처에 가는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화이트 뛰는 걸 봤는데 좀 밋밋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다음에 8월달 입상한 것도 뭐 편성도 있으면 약했고 전개도 잘 풀렸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뭐 그 화이트선의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 뭐 화이트선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에는 좀 뛰는 걸 보니까 정말 크게 한 발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백강의 포스를 능가할 말은 진짜 없지 않겠느냐. 백강 자마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약간의 좀 인기만큼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 복풍유로 가야죠. 그렇죠. 그 중심에 망랑유엔의 승부 기대를 해주시고 자 3경주 국천호관의 1300 경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번 경주는 이번에 네페르티티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이번 중심으로 뭐 6분의 삼바스 페스트라든지 또 이제 11번의 위즈 스파크가 인기권인데 이거는 난전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이번 경주도 그렇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그 선행 싸움이 좀 치열한 경주가 좀 많아요. 이번 경주도 좀 그런 상황인데 선행마들이 좀 많죠. 뭐 1번, 3번, 7번, 11번 그런 측면으로 보면 네페르티티가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전개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련은 가야 되지 않나 싶고 6번 삼바 페스티벌이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최근에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또 선의권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2번, 6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좀 더 뛸 수 있는 잠재력이 남아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가 되겠고요. 자, 저도 이번은 에페르티티 10월 3일 경주 때는 이찬호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제갈바지를 잘 못 무는 바람에 좀 부진했고요. 직전 경주 그 점만 신경 써서 주행을 실제는 뛰자 막판에 걸으면 괜찮았고 이번 경주 전개 자체도 가장 유리하게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네페르티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저는 11번만 위즈 스파크란 마필도 승문전이지만 능력 자체는 셉니다. 마필이 좀 꼬장기가 있어서 그렇지 그 점만 잘 제어하면은 직전에는 낙승이었는데 능력이 훨씬 더 있는 마필인데 이번 좀 선행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 11번이 기본 막권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 말이 들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느낌이 좀 그래요. 근데 막상 또 1, 6, 11 중에 또 이 혼전중 뭐 대끼리 들어 할 말은 또 없잖아요 이게 또. 사실 능력은 11이 제일 세죠. 근데 이제 승훈전의 부담도 있고 골마겸 때문에 이제 7주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 조교 강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걸려서 그렇지 사실 능력은 위즈 스파크는 센 마필이에요. 아리까리합니다 진짜 이게 또 앞선도 오히려 또 치열합니다. 네, 치열하죠. 3번, 6번, 11번, 13번 이렇게 앞선이 또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변수까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앞선이 어지러운 순간에 가장 또 유리한 전개는 이번 네페르티티의 또 취입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경주 들어가겠습니다. 4경주 국산어곤의 1400 오늘 또 김태형 기자 첫 번째 추천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자, 일단 액면 배당은 1번의 썬파이터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6번의 뭐 슈퍼문이라든지 또는 4번의 힐타워 좀 관심 많거든요. 지금 배당권의 인기들을 조정할 것 같은데요.
자, 박의원께서는요? 이것도 정말 좀 그 고배당의 냄새가 좀 물씬 풍기는 그런 에이스예요. 이번 경주도 뭐 믿을만한 인기 많은 없는 그런 에이스죠. 따라서 좀 배당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1003이라는 것도 그 가능성을 좀 더 높이지 않나 싶은데 저는 13번 용두산이 뭐 기본 능력은 뭐 이미 다 나온 맛들이죠.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없는데 앞선에 약간 지저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두산의 취입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큰 배당은 저는 이번만 젊은 대륙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힘은 가장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꼬이는 순간에는 뭐 젊은 대륙의 어브리드 취입도 되면서 고배당으로 또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젊은 대륙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태용 이제 추천 의견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 이번 주 4경주는 부진영 기복마대 간의 혼정경주입니다. 뭐 선행 가능성이 1번 썬파이터, 12번 청계럭키 두 마필이 있고 두 마필 다 선행 가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저는 두 마필 다 세게 볼 이유는 없다 보여지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분명 마필의 능력을 숨겨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숨기고 있다가 이번 경주 딱 승부를 할 타이밍인데 워낙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마방이라서 배당판에 바람이 좀 불긴 할 텐데 여건 자체나 준비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 마필 인정을 가는데 저는 후차권에서 인기마보다는 숨겨진 복병마, 복대복 마권 역시 배당 자체를 상당히 좀 노려보는 그런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선행도 지금 1번, 4번, 뭐 12번 이런 말들에게 선행이 좀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좀 앞선도 좀 지지분한 조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우주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다면은 요 말이지 않을까 하는 말이 또 김태형 기자의 또 레이더망에 걸린 것 같아요. 그좀 의식하고 들어가는 김태형 기자의 또 짭짤한 배당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 자, 오경주는 혼합사고란 1200 신승훈의 승부 경기로 오전장 한번 포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굉장히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자, 액면 배당판 분위기는 5번의 장산 카우보이가 인기를 끌어모으면서 4번의 황금비상 7번의 어카운트 어필 이런 말들이 좀 팔릴 것 같은데 이 장산 카우보이 지금 조성권 이제 부산 기수 기수하고 있는데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서승원 기수하고 조성원 기수하고 또 그걸 서울하고 부산 그 기성지를 바꾼다는 이야기 있던데요. 예, 원래 그 마사에서는 아예 기수를 통합하자. 서울 기수 금요일날 부산 가서 뛰고 부산 기수 토요일날 서울 와서 뛰고 하자 했는데 기수협회 쪽에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매번 생각을 했던 서울 기수, 뭐 부산 기수 교체 하는데 이번에 그 조성원 기수랑 서수원 기수랑 내년 1월달부터 조성원 기수는 서울 와서 기사하고 서수원 기수는 부산 내려가서 기사하는 걸로 확정이 났다고 합니다. 서수원 기수한테 좀 유리한 것 같은데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서울에 약간 많이 좀 가가지고 최근 그 이유 때문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근 좀 부진한데 뭐 또 다른 계기로서 뭐 기본적으로 잘 타는 기수니까 부산 가서도 뭐 직선적으로 길고 힘이 좋고 하니까 잘 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수한테 너무 길을 많이 뺏겨가지고 그게 좀 그래서 아마 그 브랜드가 선택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개인적인 애정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래서 1월달부터는 이제 뭐 기승기수가 교체되는 것도 있다는 거 저희들이 또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자, 박영기수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혼전이에요 이번 경기도. 물론 장산 카우보이라는 마필도 싹수는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데뷔전 편성이 만만치 않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7번 어카운트 어필이 가장 센 마필이죠. 그 주행 불량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 경주라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상쇄됐을 가능성이 높고 13 최강버들이 워낙에 혈통적으로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라서 뭐 화려한 면은 없습니다만 지난 10월달에 올라올 때의 걸음이랄지 이번에 문세영 기수의 기승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 뭐 최강버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 또 보셔야지요. 일단 이건 뭐 실행 마필들 간의 경기지만 저는 어느 정도 능력상 우열은 드러난 경기로 보여집니다. 4번마 황금비상, 6번마 장산 카우보이, 7번 어카운트 어필, 13번마 최강버들 네 마필 하나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능력 잠재력에서는 6번마 장산 카우보이도 만만치 않지만 데뷔전이라는 그런 여건 때문에 100% 장담 못하고 제가 충만으로 노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7번마 어카운트 어필이 되겠습니다. 역시 코너 때 사행하는 코너를 돌 때 외추로 기대는 앞벽 자체가 변수긴 하지만 직선주로에서 걸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임경 기수가 나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7번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6번 장성 카우보이가 좀 능력에 비해서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인데 좀 과다한 인기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좀 검증된 말 중에서 상태 완연한 회복수 있는 마필, 그 말을 중심으로 뭐 6번을 빼고도 저는 한방 승부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배당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10배 정도에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주력 한 방으로 일단 이번 경주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당 단통 승부 예고드리는 진성래 추천 많이 기대해 주시고 6경주 국산사고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6경주는 3번에 톡톡 여장군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3번 중심으로 6번에 강성대구라든지 9번에 정상으로 이제 잡혀있는 편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기는 뭐 인기만 잡정 경기다 이렇게 보이죠. 3번만 톡톡 여장군, 6번만 강성대구, 거기에 보면 정상오름. 일단 뭐 6번만 강성대국이 가장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이번 경기 모처럼 정말 단독 선행의 찬스를 맞이한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은 뭐 1,400이라는 경주거리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는 강성대국은 충막감이지 않나 보여지고 결국 이제 후착에서는 톡톡 여장군이냐 정상오름의 싸움인데 저는 9번 정상오름이 좀 더 입상 전망이 밝다고 봐요. 이미 10월달에 1,400에서도 입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톡톡 여장군은 뭐 지난번 1,400에도 입상했지만 역시 승부자는 부담을 좀 안고 있죠. 편성의 거당은 좀 약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6번 9번이 기본 막군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웅이죠. 일단 이번 제 6경주는 기본적으로 좀 더 뛸 수 있는 능력마다간의 접전 경주고 저는 3번마 톡톡 여장군이 가장 낫다고 보여집니다. 뭐 승군전이고 상대가 좀 세진 건 맞지만 29조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자기네 집 마방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 만큼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국사만 4군 정도까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6번 강성대국의 선행이냐 9번 정상오름의 선임이냐 여기에 복병 마필은 10번마 수백향이 직전 경주 초반에 페이스 조절을 잘못하는 바람에 완전히 걸음이 서버리긴 했지만 이상혁 기수 적임 기수이기 때문에 이 수백향도 능력은 좀 더 있습니다. 수백향까지는 받지 않나 3번 놓고 후차권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수백향은 지난번 레이스를 너무 외곽을 좀 크게 약간 사양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특이한 장추열 기수가 페이스를 페이스를 잘못 판단해서 좀 무리를 외곽에서 좀 감으려고 무리했다가 무리를 하니까 막판에 완전히 서버렸다고. 완전 근데 썼어요, 걸음을. 오버를 한 거죠, 오버를. 이마필이 초반에 좀만 오버하면은 걸음이 이렇게 서버린대요. 그런데 그 점은 이상혁 기수가 이마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뭐 강성대국의 독땡 찬스는 상당히 좋은 조건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지난번 과천시장배에서는 뭐 게임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승부할 것 같고 일단 뭐 6번, 9번 나가고 이제 뭐 3번, 10번이 취입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구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7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오픈으로 중계되는 이세마 대상경주 1400 브리더스급 대상경주 신승훈의 또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또 재미있는 게임인데 일단 액면은 11번의 파워블레이드와 또 6번의 오뚜기로 이어지는 김영관 마방의 인기만 두 마리가 또 강하게 또 역시 팔릴 거고요. 그다음에 5번의 천지스톰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좀 잡혀있는 편인데 나머지 뭐 7번의 와이키키라든지 뭐 또는 8번의 반지의 제왕 또는 뭐 4번의 유네스코 등등 정말 근래 보는 브레스급 중에서 가장 또 팍팍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전에는 뭐 그 부산 마리가 막 압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브레스급은 조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색깔은 좀 다르다. 저는 19조 종마필을 좀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뚜기란 마필은 이게 좀 단거리기 워낙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은 가겠습니다만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조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 복귀를 봐도 대선 경주에서 막판에 정말 힘이 들어서 좀 그 주행비랑 도 보이고 약간 외측으로 사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점이 오뚜기 뒤에 불안 요소를 좀 가중시키고 결국 그 마필을 잡아내지 못했던 파워블레이드라는 마필도 뭐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세지는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19조 두 마필을 저는 이번 경주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5번 천지스톰이라는 마필은 정말 앞으로 대성할 가능성이 정말 많은 마필이에요.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라 파워까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고 저는 8번 반지의 제왕을 가장 세게 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마필이 선행 1번 도로 레이스를 풀어나왔습니다만 절대 선행만 아닙니다. 따라가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8번 반지의 제왕이 가장 재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뭐 부산과 서울의 대결인데 뭐 안쪽에서 내용은
또 19조가 없지 않겠냐 라고 뭐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6번 오뚜고뚜기, 11번 파워블레이드 두 마필 다 능력 괜찮아 보이고요. 제가 보는 최대 복병은 바로 4번만 위너스 글로리입니다. 직전 과천시장배 때 기대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줬지만 그때 컨디션과 지금 컨디션은 또 다릅니다. 컨디션 자체가 직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변의 주인공이라면 4번만 위너스 글로리가 아니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역시 부산 말들 11 이게 이 경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판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서울이 이겨낸다면은 드디어 이제 내년에 부산 말들의 대상경주 독식 오픈 경주에 대한 또 부분들이 상당 부분 또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하간 액면상 6번, 7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관승의 법칙 같아요. 김정관님 마판에 계속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기대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고요. 여기 맞서는 서울말들 또 뭐 아까 이제 오히려 부산말들 중에서는 8번의 반지의 제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승부가 되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방까지도 일단은 상당히 좋은 배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관 마방이 두 마리에게 인기가 집중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또 먹을 배당의 파이는 또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상당히 좋은 배팅의 찬스를 보기 때문에 중배당 주력 한 방을 염두에 두는 신손의 승부 경주 7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8경주는 혼합 2군에 1800으로 편성된 방랑기운의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액면은 1번의 골드 홀릭을 중심으로 6번의 이스트 킨과 12번의 썬버스트가 좀 잡혀 있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8경주는 충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최근 보여준 기본 능력은 1번 골드 홀릭과 12번 썬버스트가 낮긴 한데 1800이라는 거리 특히나 썬버스트는 1800이라는 거리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믿음은 가지 않고 액면상 1번만 골드 홀릭이 1번 게이트에 1800 거리 극복했고 부담 중량도 뭐 그다지 썩 많이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55까지 극복했기 때문에 1번 골드 홀릭이 인기마 중에서는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복병마 중에서 터진다면 저는 10번만 마이 윌리엄이란 마필 니콜라 기수가 직전 경주 2교까지 하면서 나름 준비를 하자 그동안 바닥권을 뛰었던 마이 윌리엄이 상당히 잘 쳤습니다. 이번 또는 또다시 니콜라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터진다면은 10번만 마이 윌리엄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 눈치를 깨고 지난번에 마이 윌리엄 추천을 했는데 좀 약간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렇고 방랑교의 추천이거든요. 이번 경기는 뭐 인기마들의 전력이 정말 불안한 그런 레이스죠. 썬버스터 역시 김태훈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1800명 경주거리는 좀 부담이 되는 마필이고 일본 골드홀릭도 상세는 다 좋은데 힘이 좋은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56개 부담 중량과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인기마들이 전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경주 복대본 막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1800이라는 경주거리도 그렇고 뭐 살아난 컨디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까지 승부 가능한 금마피를 노리고 하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거리적인 변수가 제일 좋은 것 같고 특히 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가 이렇다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머니바다가 오래간만에 선행 갈 수 있는 찬스도 있기 때문에 기습 폭풍 중에서는 이번에 머니바다의 선행 가능성 염두 두시면서 나머지 숨어있는 말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가는 방랑경연의 추천 경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구경주 혼합 119나 1800으로 정리되는 김태웅 기자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액면은 이번에 뉴 화이트 삭스를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9번의 임페투스, 8번의 행운 번쩍이 좀 잡혀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뭐 1등급 치고는 좀 편성은 조금 루즈한 좀 떨어지는 그런 편성이죠. 따라서 유하지아스가 뭐 선의권에서 정기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무시는 못하는 이미 사이즈는 거의 다 다른 그런 느낌인데 편성을 상당히 잘 만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련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11번 정글짐 여기 부산 경마장에서 활약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이제 오랜만에 복귀전을 가졌는데 뭐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죠.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인 주기라고 봐야죠. 8주면 따라서 정글짐이 편성상도 그렇고 배당의 메리트도 그렇고 가장 재밌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시장보다 지난번에 오히려 많이 팔렸어요. 예, 많이 팔렸죠. 단신 인기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뭔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팔 일이 없을 거고.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는
2번만 뉴 화이트삭스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차피 능력 자체는 어느 정도 다 드러난 1군 마필들이고 컨디션이 직전 대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승부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 경주 컨디션 자체가 확 좋아진 마필이 한 마필이 아니라 두 마필이 있습니다. 그 두 마필을 노리는데 과연 그 두 마필이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이번만 뉴 화이트삭스를 이길 수 있겠느냐. 요게 포인트인데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복승식 한 방과 뉴 화이트삭스를 껴가지고 삼복승식 한 방, 복승식 한 방과 2번을 껴서 삼복승식 한 방. 복승식은 상당히 짭짤합니다. 뉴 화이트삭스가 빠진다면 짭짤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분명 컨디션이 확 좋아진 두 마필, 그 두 마필을 노리는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뉴화이트 삭스도 뭐 번번이 이창만 두 번 하는 걸로 보면 조금 그래요. 다 왔어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당연히 우승을 따내야 되지 않을까 한데 매번 마지막 순간에 미끄러지는 걸 보면은 좀 이것도 100%라고 과신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는 거. 그렇다면 자연히 또 김태형 기자가 의도하는 또 복대복 승부도 강하지 않을까 기대되기 때문에 자, 그 경주 김태형 기자 추천 경주 기대해 주시고. 자, 10경주 이제 오늘 마지막 레이스입니다. 국산 3관의 1200편승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번에 라이언스타와 9번에 럭키하트 두 마리가 인기 많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딕시 2000인데 편승이 또 갑자기 굉장히 또 느슨한 편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대끼리 인정하려고요. 일단 이번 라이언스타는 다시 한번 이제 단독 선행을 무난하게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9번 럭키하트도 뭐 라이언스타 뒤를 바로 쫓아가는 그런 마필이죠. 더군다나 경주 어리도 12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불리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마들의 전력이 일단 뭐 대단치가 않아요. 상위권에 붙어오는 마필들도 뒷심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2번, 9번보다도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앞에 가는 2번, 9번을 잡아낼 말이 제가 볼 때는 없지 않겠느냐. 2번, 9번 뭐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뭐 이번 제 10경주 2번, 9번 막권이 유력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두 마필 다 선행 선입 정리도 괜찮고요. 변수는 딱 두 마필입니다. 5번마 딕시 2000, 7번마 에이피스타. 5번마 딕시 2000도 직전 경주 그리고 8월 29일 경주 때 상태가 좋아서 승부를 해서 졌고 7번마 에이피스타도 최근 두 차례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둘 중에 한 마필이 과연 컨디션이 더 좋아져가지고 2번, 9번을 이길 수 있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키라마보다는 그냥 삼복순식으로 5번이나 7번이나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삼복순식 한방 공략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또 삼복이 좀 이상한 말이 또 깨더라고요. 이상한 말도 좋을 수 있어요. 일단 경기 전개는 이번에 라이언스타가 너무나 편안한 선행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9번의 럭키 하트가 바로 밟고 지나가겠죠. 이건 뭐 선입권 전개를 하면서 1700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2번, 9번이 일단 앞선이고 취입한다고 해봐야 뭐 7번도 7번입니다만 뭐 5번에 딕시 2000이 그래도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안정적인 배당은 뭐 일단 2번, 9번 쪽에 일단 앞선 쪽에 손을 좀 들어오고 싶어요. 뭐 받친다 하더라도 2번, 9번 뭐 3복으로 놓고 뭐 받칠 수 있는 작전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일단 전반적으로 뭐 당일에 주류가 굉장히 또 앞선이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모르겠으나 어쨌든 선행 선입이 먹히는 경기로 조건이라면 뭐 이번 9번 인기만 뭐 피해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는 또 12월 첫 주 경마일입니다. 12월 또 첫 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